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 총리 타카이치 사나에가 국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어요. 타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전 세계가 이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 등대가 켜져 있고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어요. 일본 총리가 뭐라고 하든 독도는 한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도가 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그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기록, 일본의 문서, 국제법, 모든 것이 한국 편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독도 문제에서 한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볼까요?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그때 우산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신라에 복속됐어요. 이 우산국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부터 한반도 정권이 독도를 관할해온 겁니다. 1500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겠죠? 조선시대에도 기록이 명확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1454년에 편찬된 공식 문서인데요. 여기에 우산도와 무릉도, 그러니까 독도와 울릉도가 명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조선 왕조가 공식적으로 이 섬들을 우리 영토라고 문서화한 겁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 시절에 아주 중요한 법령이 나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예요. 여기에 석도, 그러니까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법으로 정한 겁니다. 1952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요. 전후 혼란기에 우리 주권을 명확히 선언한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독도에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고 등대가 있고 기상관 측소가 있고 주민도 거주하고 있어요. 김성도, 김신열 부부가 독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완벽한 시르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00년 동안 계속 우리가 관리해온 땅입니다. 일본은 뭐라고 주장하나요? 1905년에 자기들이 편입했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500년대 120년. 비교가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본이 자기들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기록이 있어요. 1696년 에도 막부 시절입니다. 그때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어업 문제로 한일 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까지 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조선 어부들과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막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자료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결정을 내립니다.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은 일본 영토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 부속 섬이 바로 독도입니다. 일본 막부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옛 지도들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1785년에 하야시 CA라는 사람이 만든 삼국 통남도설이라는 지도가 있어요. 여기에 독도가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일본 영토와는 다른 색이에요. 지도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독도를 조선 땅으로 표시한 겁니다. 1846년에 나온 개정일 본여진오정 전도라는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독도를 일본 국경 밖에 그려놨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일본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1905년에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때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러일 전쟁 한창이었어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몰래 편입시킨 겁니다.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하는데 무주지는 주인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독도는 이미 한국 땅이었잖아요. 대한제국 칙령으로 법적으로 명시돼 있었고 조선시대부터 계속 관리해왔던 땅이에요. 주인 있는 땅을 주인 없다고 우기면서 가져간 거예요. 국제법상 이런 건 무효입니다.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지령을 내립니다. 에스카핀 677호라는 건데요. 여기서 독도를 명백히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어요. 전쟁에서 진 일본이 어느 땅을 갖고 어느 땅을 포기해야 하는지 연합국이 결정한 겁니다. 그때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일본 스스로 그리고 국제사회도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국제법에서 영토 분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시르적 지배입니다. 누가 실제로 평화롭게 지속적으로 그 땅을 통치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말로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관리하고 시설을 짓고 사람이 살고 국가 행정력이 작동해야 해요. 대한민국의 독도 지배 현황을 볼까요? 1954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독도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24시간 독도를 지키고 있어요. 교대 근무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독도에 있습니다. 1954년에 등대를 설치했고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독도 등대에 불이 켜져요.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소도 있고 해양과학기지도 있어요. 독도에서 날씨를 측정하고 바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독도에서 자료를 수집해요. 주민도 거주하고 있어요. 김성도 김신열 부부가 독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집이 있고 생활하고 있어요.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겁니다. 행정구역으로도 명확해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편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어요. 대한민국 행정체계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의 독도 지배 현황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일본 공무원도 단 하나의 일본 시설도 독도에 없어요. 일본 경찰 없고 일본 등대 없고 일본 사람 안 살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법상 답은 명확합니다. 실효적 지배를 하는 나라가 영토를 갖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중요해요. 국제 영토 분쟁 판례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팔마스 섬 사건, 만키의 에크레오 군도 사건 같은 유명한 판례들이 있는데요. 공통된 원칙이 있어요. 역사적 권한과 실효적 지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이긴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약하고 둘 다 있어야 강력한 거예요. 한국은 두 가지 다 있어요. 1500년 역사도 있고 70년 넘게 실효적 지배도 하고 있고요. 일본은요? 1905년 편입 주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전쟁 중에 몰래 한 거고 실효적 지배는 아예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해도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법리적으로 한국이 유리해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계속 제안하는데요. 한국은 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겁이 나서? 아니에요.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굳이 분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법정에 가야 합니까? 법정에 가는 건 갖고 싶은 쪽이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 어느 나라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무도 일본 손을 안 들어줘요.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만 말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이 계속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국제 지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정보, 해양정보 다 한국 관할로 표기돼 있어요. 비행기 날 때도 한국 영공이고 배 다닐 때도 한국 해역이에요. 세계가 독도를 한국이 관리하는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도 있어요. 첫째,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양국 모두 손해예요. 한국과 일본은 서로 주요 무역 파트너거든요. 경제적으로 엮여 있어요. 싸우면 둘 다 손해입니다. 둘째, 미국이 싫어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같이 중국 견제하기를 바라는데 독도 문제로 싸우면 안보 협력이 약해지잖아요. 미국이 제일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예요. 셋째, 아시아 전체에서 이미지가 나빠져요. 독도 문제는 과거사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또 군국주의 시절처럼 행동하네, 이런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국내 정치용으로 말만 할 뿐이에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 애국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못합니다. 독도에 자위대 보낼 수 있나요? 못해요. 그거 하는 순간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받고 한국과 전쟁 위기까지 갈 수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쪽이 다 동의해야 재판이 열려요. 한쪽이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 제재할 수 있나요? 그것도 못해요. 일본도 한국 반도체, 한국 부품 필요하거든요. 제재하면 자기들도 타격받아요. 결국 일본은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째, 1500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둘째, 일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국제법이 한국 편입니다. 넷째, 세계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총리가 무슨 말을 하든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국수주의나 감정이 아니에요. 1500년 역사와 70년 실효 지배, 그리고 국제법 원칙이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흥분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진실과 실력, 그리고 시간은 모두 우리 편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